자, 봅시다. 오늘 챕터 8 단어명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일단 그거와 앞서서 에너지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너지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서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거죠. 즉 어떤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줬다면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이겠고, 그 물체가 일을 했다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말은 에너지 단위는 일의 단위가 뭐다? 똑같죠?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종류 중에 이 역학적 에너지도 있겠고요. 어떤 에너지도 있을까? 비에너지도 있네요.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도 있겠고요. 또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있어요. 또 전기 에너지도 있겠죠. 화학 에너지도 있겠고요. 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핵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겠고, 이런 다양한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한 게죠.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 얼마든지 열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열 에너지도 전기를 바꿀 수 있죠. 발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즉 핸드폰 충전하는 것들, 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뭐 또는 화학 에너지가 뭐 빛 에너지로 얼마든지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렇게 전기 에너지들을 또 역학 에너지, 물체의 위치 에너지라든지 또는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래서 에너지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한테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체가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여기 걱정하지 마요. 사망 거예요. 니들 거 아니야. 왜요? 움찔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량체 m이라는 놈이 속력 v를 가지고 움직일 때 물체를 밀고 이만큼 이동 거리를 보는 게 쓱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면 질량이 1kg짜리가 아니라 2kg짜리, 3kg짜리 되면 이동 거리가 s가 2s, 3s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질량에 비례하는. 그렇다면 똑같은 질량인데 속력이 1m/s, 2m/s, 3m/s로 하니까 밀린 거리가 1m, 4m, 9m로 밀린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속력을 1배, 2배, 3배 했더니 이동거리가 1배, 4배, 9배, 즉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들을 봤다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뭐가 바뀐다? 운동에너지가 바뀐다라고 했는데요. 하필 왜 2분의 1이 붙었습니까? 앞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했을 겁니다. 등가스 운동 공식에 보면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요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곱할래? 2분의 1 M을 곱할래. 그래서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제로의 제곱하면 2분의 1이 없어지면서 M8S가 됩니다. 이게 뭐지? 힘의 F잖아. 힘과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워크가 되겠고, 결국에 그것이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즉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역학의 가장 큰 변화, 워크,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하거든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또 하나 더 해봤는 것 같은데요. 충격량을 주면, 힘과 시간, 충격량을 주면은 운동량이 변하더라 하는 것들 소개해봤습니다. 기억날까요? 네.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의 역학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를 쓰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P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텐셜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텐셜?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P 하니까 위치 에너지 하니까 포지션 느낌이 나는데 아니에요. 포텐셜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질량체가 높이 H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체가 내려오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질량체 M이 높이 H에서 낙하되는 과정에서 못을 이만큼 쿡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질량체가 1kg짜리가 2kg짜리, 3kg짜리로 늘어나니까 못이 바뀐 깊이가 2배, 3배 늘더라고요. 그럼 똑같은 질량체인데 높이 H, 2H, 3H 했더니 역시 바뀐 깊이가 2배, 3배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9.8 mH, 여기서 말하는 9.8은 지금 중력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놈을 다르게 mgh 이렇게 쓰기도 하겠다고요. 근데 이거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럼 중력 말고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까? 하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또는 마비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셀페이드 12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 공부하는 게 좀 무리가 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또는 9.8 mh g를 9.8로 쓰니까 얼마 산수 계산이 귀찮겠습니까? 그지? 근데 그거를 일단 12에서는 9.8 넣어서 계산해 주십사 하는 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이거는 꼭 바닥면 기준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분필을 여기다 뒀는데 바닥면에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어차피 높이가 제로니까 제로죠. 그러나 이 바닥면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1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큰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높은 데 있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내재된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뭘로 바뀐다? 운동에서 바뀌겠죠. 높은 데 있다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서 바뀌고 그 운동에서가 머리를 깨든지 못을 박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특히 이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매우 쉽게 전환이 가능한데요. 공기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mgh라는 뭘 가지고 있다?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체 m이 높이 h에서 말입니다. 그럼 바닥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치 에너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뭘로 바뀐다고요? 운전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다고요. 결국엔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바닥면에서 운동위주로 전환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 말은 바닥에 떨어질 때 순간 속력에 대한 정보들 나올 수 있겠죠. 그치? mgh와 9.8 mh와 2분의 1 mv 제곱이 서로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질량 m이 어때요? 양변에 같이 있어요. 분명히 질량 크면 위치 에너지는 큰 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질량 크면 운동 에너지가 큰 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질량과 상관이 없네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2GH가 V의 제곱이 되겠고 V는 루트 2GH 즉 중력 가속도가 있고 높이가 있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마다 똑같아야 되겠답니다. 질량과 상관없이요. 근데 옛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물화생지에 4가지 동을 싸질러 놨습니다. 물리에서는 무거운 놈이 빨리 떨어진다 했어요.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는 가정하라면 무거운 놈이든 즉 질량 큰 놈이든 질량 작은 놈이든 어때요? 같이 같은 속력이 떨어져요. 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건 아닌데 후대에 사람들이 좀 미화한다고 위인전 쓰면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한 그 사람 누구예요? 갈릴레이죠. 예. 무거운 놈과 가벼운 놈이 무거운 놈이 더 빨라지면 이거 실험 무거운 놈면 더 빨리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모순이 될 것 같아. 그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엔 질량과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왔으니까 욕 좀 합시다. 물화생지 똥을 네 가지 싸질렀다 했잖아요. 화학의 똥은 뭐죠? 안 배웠어요? 사원소설 하면서 그지?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나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중세 연금술사들을 진짜 빡돌게 만들었죠. 안 그래요? 생물에서 똥 싸지는 건 뭘까요? 자기가 보니까 집단에서 지푸라기든 집단에서 보니까 치우니까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생쥐가 나타나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생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생물 속생서로 생물 낳는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생물 속성성을 증명해 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세균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야. 음식물이 썩게 만드는 거는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왔기 때문이야 하면서 플라스크를 이렇게 목을 휘게 가지고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고깃국에 안 섞여. 그걸 보여준 사람. 우유 이름도 있는데요. 예, 그렇죠. 지구학에서 똥 싸지는 건 뭘까요? 하늘에 돌아요 하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수학적이라든지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대한 사람인 건 맞으나 과학적으로 분명히 거울이라든지 이런 광학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발달된 지식들을 보여줬으나 물화생지에 좀 뻘짓을 좀 해놨습니다. 됐나? 자, 근데 말입니다. 이 시기요 역학에서 보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등가속 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까요? 어차피 중력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등가속 운동 써도 됩니다. 뭐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나기 속력 제곱 빼기 첨속력 제로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툭 떨어졌으니까 이 가속은 지금 중력 가속을 가지고 내려오겠고 높이 H에서 내려왔으면 그래서 V는 루트 2G H 똑같이 쓸 수 있죠. 이해했어? 그래서 등가속 운동을 푸나 일과 에너지 관계를 푸나 또는 역학의 보존 법칙을 푸나 그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런 방법을 풀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난 등가속 푸는 게 편한 것 같은데 하십시오. 난 일과 에너지 관계로 나는 역학의 보존 관계로 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런 방법으로만 풀어야 돼 이런 건 없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내가 잘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입시물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하는 거라고요. 물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어디 있어? 쇠페이드 2F에서 먼저 하는 거지. 알겠어? 역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라는 전제 조건은 역학 에너지가 보존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 했다고요? 맞죠. 공기의 저항이라든 마찰 이런 게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그치. 내려오면서 소리가 날 수 있겠고 바닥면을 긁으면서 열기도 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진동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에너지는 그런 공기 저항력이 있다든지 하면 역학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소리라든지 열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빛도 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쌤 그럼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왜 전기 에너지 아끼 쓰라 하고 에너지 아끼 쓰라 하고 소비 아끼 쓰라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열로 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 못하죠. 즉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나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또한 아까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도 이게 결국에 고갈의 가능성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석유 이런 것들 기사 보다 보면 한 40년치 쓸 석유가 이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쌤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40년이 됐어요. 새로운 석유가 발견되고 옛날에는 채굴 경제성이 없다가 이제 경제를 채굴할 만한 어떤 기술들도 올라가고 그래서 자꾸 연수가 늘어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히 뭐 천년만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소유 자원을 이용한 특히 내연기관 이런 것들은 뭐그 에너지 자원 자체가 고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들 즉 우리가 풍력, 화력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지 않냐 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이라고 무한한 에너지를 낼까요? 그렇지 않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 그 우라늄과 같은 그런 광물들이 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해됐어? 자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내려오면서 위치에너지가 감소 그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되는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든지 이런 가정하에서 역학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봤습니다. 이게 밑에서 내려온다 했는데 던져올려도 똑같은 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직투상 공부해봤잖아, 그지? 그것도 마찬가지. 얼마의 속력을 던지면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계산해야 되겠다고요. 9.8로 쓰니까 좀 산수계산이 복잡하게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일과 에너지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중3 내신에서 또 나오는 건데, 그렇지? 뭐 지금 비록 중2지만은 미리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중3 돼서 뭐 이거 다 아는 건데 간단하게 뭐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문제풀이 채워오십시오.